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쾌청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큰 일교차와 자외선 대비 미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 가정 2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서구 신화와 철학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해됐는지 살펴보는 강의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죠.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 경기가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강원도 주택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8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1.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사년은 수도권 대출과 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우수 인재 부분 신청자는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집 인원의 20%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소득과 한국어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모집 대비 신청자가 적었다며 정부의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기 접경 지역에 평화 태양광 벨트를 만듭니다. 여기엔 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종료 시한은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간 후보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족 간 갈등과 돌봄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이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심현민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한마디로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같은 곳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센터는 그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묵묵히 지원하는 가족분들의 삶과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매일 겪고 계신 신체적 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고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 배포, 면접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하 장애인 약 19,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중 185가구를 임의로 추출해 표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주로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그분들을 곁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겪는 고충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돌봄의 무게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가족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급한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독박 육아로 인한 주 양육자의 심각한 소진과 가족 기능의 불안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 책임의 83.8%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무려 41.5%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양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12시간 이상 쉴 틈 없는 돌봄과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다 보니 응답자의 55.7%가 부부 갈등이나 비장애 형제와의 갈등 등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주 양육자의 소진이 결국 가족 전체의 기능 상실 위기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애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이 보호자들로서도 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담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회적 고립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신 뼈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지 살펴봤더니 안타깝게도 상담할 대상이 전혀 없다거나 배우자 등 가족 안에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기대보다 낮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당장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대체 돌봄 인력이 없다 보니 본인이 상담받으러 집 밖으로 나서기조차 힘든 겁니다. 네. 결국 보호자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만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외부와 단절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나 비슷한 상황인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지지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떻게 답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지만 정작 당사자분들이 뽑은 가장 적절한 상담 인력 1위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가 아닌 바로 선배 장애인 부모, 즉 동료 상담가였습니다. 네. 최근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도 다뤄졌듯 부모님들께서는 현실을 모르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어본 선배 부모의 나도 그랬다는 공감 한마디가 훨씬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전문가의 상담을 넘어 비슷한 상황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동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요? 네, 재활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평생 이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 가족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단점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 지출에서 의료 및 재활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다양한 재활치료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경우가 많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잦은 병원 진료와 치료 일정을 보호자가 다 맞춰 동행해야 하다 보니 보호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수입은 줄어드는데 필수적인 치료 지출은 늘어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자분들께서 필수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네,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앞서 장애 자녀 양육 과정에서 또 가족 간 갈등이 크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어려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양육은 평생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에 접어드는 순간 그나마 있던 공적 교육과 돌봄 체계가 또 끊기면서 모든 부담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돌봄 절벽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약 46%가 지원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이 성인기를 뽑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다 큰 성인 자녀들의 24시간 돌봄을 오직 더 안아야 하니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우리 아이는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이 평생 돌봄의 굴레를 덜기 위해 성인기 주간활동 지원과 자립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더라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 제안들이 도출됐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당장의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가족 및 현장 전문가들의 그룹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필수 재활치료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의 소진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단기 돌봄망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했던 성인기 돌봄 절벽 문제를 해소를 위해 학교 졸업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활동 서비스 및 지역사회 내 직업 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제가 분석한 이 485가구의 소중한 데이터와 그룹 토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향후 원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사가 단순히 연구조사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원주시 제도 개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 가정분들이 또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운영하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동료 상담 선생님들을 통한 상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저희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동료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가는 것을 모집을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비장애 형제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진행하는 캠프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들은 또 비단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일 텐데요. 관련해서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그 가정 안에서만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의 따뜻한 시선과 일상적인 배려가 하나의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숫자로 드러난 어려움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서로 기대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더 넓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심현빈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막상 왜 사랑하는지 또 사랑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이 사랑을 철학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민 철학광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호모 에로티쿠스, 사랑의 신화와 철학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이 오는 6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반기 화요 시민 철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사랑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서구 신화와 철학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인데요.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에로스의 개념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론,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미셸 푸코의 성과 자기 돌봄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연애나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철학에선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왔는데요. 이번 강좌 역시 단순히 사랑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인간과 삶, 관계를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중천철학도서관 이은숙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철학특화도서관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시민 철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철학이라는 말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일상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특히 시민 철학 강좌는 철학 이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철학이 생각보다 재밌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는 반응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천철학도서관의 강좌는 한 번의 특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 역시 사랑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철학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철학을 일상 속 주제와 연결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접근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이 도서관 책도 바로 그 점에 주목했다는 점인데요. 철학은 어렵고 무거운 학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랑은 세대와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선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인데요. 플라톤을 통해서는 사랑의 본성과 인간 성장의 의미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는 우정과 공동체적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또 후반부에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과 태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는 성과 자기 돌봄의 의미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통해서 철학이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철학이라 단순한 강의라기보다는 자신의 삶과도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도서관 측은 이번 강좌가 익숙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흔히 감정의 문제나 관계의 성공과 실패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와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철학은 정답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질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만큼 이번 강좌 역시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천철학도서관 이은숙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화요시민 철학 강좌 호모 에로티쿠스 사랑의 신화 철학은 6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운영되는데요. 장소는 중천철학도서관 2층 중천학당이며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약 40명을 모집하고 신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중천철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도서관 현장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철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사랑이라는 친숙한 주제에서
원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소에 사랑,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강좌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좌를 통해 철학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이라는 익숙한 감정을 철학이라는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는 6월 9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강좌가 또 시민들에게 관계와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가 농지 6만 7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농지 투기와 또 불법 이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원주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지역 내 농지 6만 7천여 필지 8,262헥타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인데요. 원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1단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활용 등을 바탕으로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네, 1단계 기본조사 시행 이후 8월부터는 2단계 심층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1단계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를 비롯해 지역 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공유 취득, 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 및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만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일반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정착 청년들을 위한 내배 통장 사업을 시행하죠. 네, 원주시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주시 정착 청년 내배 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매달 총 4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는 방식인데요. 만기 시 청년은 원금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시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384만 원 이하이면서 원주 지역 학교 졸업자이거나 지난 1월 1일 이후 원주로 전입한 유치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참여기업은 원주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청년 근로자의 매칭 지원금 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와 또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내외 유통망의 신뢰도 향상에 박차를 가합니다. 횡성군은 군소 품질 인증 횡성한우의 신뢰도 향상과 취급업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품질 인증 횡성한우 전문 취급정 인증패와 브랜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국내는 물론 홍콩, 두바이 등 해외 수출국 내 취급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인증패는 품질 인증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이라는 문구를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특히 매장 입구와 카운터 등에 비치돼 소비자가 매장 방문 시 공식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횡성한우의 역사를 기록한 홍보 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네, 횡성군은 횡성한우 60년사를 기록한 홍보 리플릿도 배포합니다. 리플릿에는 횡성한우가 걸어온 60년 여정과 군수 품질 인증제도 안내, 해썹 기준, 준수 시스템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인증패 및 홍보 리플릿을 통해 국내외를 잇는 횡성한우 공식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횡성한우를 만날 수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옥수수 연구소가 추진하는 미백 2호 옥수수 보급종 최종단지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량종자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요? 네, 이번 최종단지는 박림면 박림 1위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지역 내 17개 농가가 참여해 약 10헥타르 규모로 운영됩니다. 참여 농가들은 재배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미백 2호의 보급종 생산을 맡아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재배 기술 지도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우수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옥수수연구소는 앞서 지난달 29일 최종단지 선정 지역 관계자와 참여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매 약정식을 열고 최종단지 운영 방향과 종자 생산 수매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도원 기자와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5월 22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